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둘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자, 12월 중순이 되면서 하루하루가 갈수록 겨울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오늘 녹화한 날 기준으로요. 수도권 주변에 한방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이 보이고 캐롤도 많이 들리는 게 벌써 연말이다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연말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 연말의 시작 마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팁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먼저 소개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있으신 분인데요.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자, SK증권에서 근무하시는 김우정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예, 두 분이라고 저쪽을 먼저 보셨으니까 예, 김우정 연구원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요즘에 되게 대답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반사하시고.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 예, 원리 원칙에 따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네. 연구원님은 뭐 머리를 자르셨네요. 네, 머리 네. 너무 길어서 잘랐고요. 머리를 자른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을 네, 자르셨네요. 잘랐습니다. 이발하셨네요. 네. 오, 네. 네. 미운 40대 같아요. 누가요? 부장님이요? 아, 부장님이 미운 40대라고. 네. 네, 뭐 머리는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잘랐고요. 네, 훨씬 깔끔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잘 자르신 것 같고. 어떠세요? 부장님 보시기에. 반사. 미운 40대. 아니, 네. 뭐 워낙 인물이 출중하기 때문에 어떤 머리를 한다고 해도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본에 쓰이는 그런 얘기고요. 네, 뭐 그렇죠. 뭐 남자를 제가 코멘트하거나 남자를 편한다 이거는 뭐 아니 아리따운 여자분이 계셨다 그러면 네. 달라지죠. 멘트부터. 여자분은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제 오늘 만약에 뭐 귀걸이가 바꾸셨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바뀌셨다 그러면 일단 칭찬으로 들어가야죠. 솔직히 머리 자르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아무런 관심 별로 없으셨죠? 뭐, 네. 아니 뭐 항상 깔끔한 이미지 않습니까, 김우정 연구원이. 그래서 회사도 참 그런 쪽으로 소문이 나야 될 텐데. 거기까지입니다. 네, 결론은 항상 점점점. 예. 네. 아쉽죠. 그냥 선배로서 예, 저희 멋진 연구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칭찬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저도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연구원님 저번 주에 허니버터칩 드셨죠? 네네, 네. 어떠셨어요? 예. 생각했던 것만큼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특이하긴 했는데. 특이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동안에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때 부장님께서 드시고서 저를 놀리시는 말투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뭐 고소한 맛도 뭐 있고 쓴맛도 다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쓴맛은 이제 인생의 쓴맛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되게 아무튼 맛이 네, 다양하다고. 한 3가지, 4가지 정도 맛이 난다 그랬는데 정말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3가지, 4가지 맛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감자칩 자체의 맛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데 다른 게 좀 섞인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직접 이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감자를 잘라 튀겨. 아 집에서요? 그렇죠. 그 후라이팬에 버터로 녹여. 정말로요? 예, 꿀을 함유해서 그래서 이제 소금도 쳐보고. 그럼 맛있대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보면은 그런 건 좀 검색 안 하세요? 좀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거 막 검색하고 보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건 검색 안 해봤고요. 아, 예. 요즘에 그냥 다이어트랑 뭐 건강식 이런 거 검색해서 아. 뭐 양배추즙 이런 거 먹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아, 그래서 효과가 좀 있으세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바로 효과는 안 나온다 보죠? 근데 아까 분명히 여자분들한테 참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오늘은 귀걸이 안 하셨구나. 네, 네. 저 항상 이제 방송 올 때마다 귀걸이를 좀 바꾸고 오는 편이거든요. 한 번도 말해주신 적이 없는데 전 여자가 아닌가요? 아니, 오늘 머리 스타일하고 이런 게 김우정 연구원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저를 자꾸 이런 쪽으로 몰아가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요즘에 그 버터랑 네. 꿀 관련된 제품이 매출액이 한 150% 가까이 늘었대요. 그 정도로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늘었다면 그래서 혹시 그게 인기다 보니까 네. 혹시 밥도 한번 거기다 버터에다가 꿀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그 각종 실험하는 이런 블로그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고 참 뭔 짓이냐. 네. 네. 그냥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한 걸 찾는다 그럼 밥에다 우유 말아 먹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야, 뭐 밥에 케찹 비벼 먹고 이런 거. 밥에 케찹은 당연한 네. 거 아니에요? 오므라이스 이건 당연히 밥에 케찹. 그런가요? 뭐 네. 마요네즈 뭐 비벼 혹시 요리에 먹고. 대해서 별로 관심이 이렇게 쏙 하기보다는 즉석식품 이런 거 좋아하시는 편이시죠? 요리 잘하세요?
부장님은? 아유, 그럼요. 요리는 이제 그냥 전에 무슨 요리 배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격증이 있죠. 네. 아셨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김 셰프. 김 셰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네. 오늘의 추천 메뉴는 하면서 이렇게 쭉 그 메뉴가 네. 주식해서 먹어보자 이런 것도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수익 낸 거 가지고. 주식해서 뭐 먹방 가자 뭐 이런 거 그렇죠, 해볼까요? 그렇죠. 오늘 주식해서 수익 낸 거 가지고 오늘은 이탈리아 특식 랍스터를 한번 구워보면서. 부장님이 셰프 하시는 거야, 셰프? 그렇죠. 뭐 재료만 이렇게 쭉 준비해 준다고 하면은 네. 즉석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요리들도 하고 시식하고 먹방도 하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PD님 재료비만 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은근히 방송하실 때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자꾸 내주세요. 프로그램 뭐 마음에 안 드세요? 개편 의혹이 드시나요? 요즘 그 시대가 창조 경제 아닙니까? 네. 창조 경제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그래도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는 이런 흐름이면은 방송도 네. 변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변해야 되고 계속 한 발 한 발 나가서 주식해서 먹자 뭐 이런 것 프로그램은 참 그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주식해서 먹방 가자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만 야채집만 드시잖아요. 자, 아니 그렇진 않고요. 같이 먹는 거죠. 하루에 한 잔씩. 예. 그렇게 하는 네. 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서두가 죄송할 드렸습니다. 건 없고요. 네. 네, 참 허니버터칩 만든 그 레시피 만든 사람은 뭐 고공 승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가 난 걸 봤습니다. 네. 인터뷰가 난 걸 봤는데 뭐 별 뜻 없이 그냥 한번 해보다가 됐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되게 좀 자기를 겸손한?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그분이 뭐 원래 있던 뭐 직원이에요? 아니면 뭐 신입 사원이에요? 직원입니다. 그 원래 내부 직원인데, 예, 내부 직원인데 신입사원도 내부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지 오래되신 분이었어요. 미운 30대. 아유. 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좀 오래 있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개발부셨겠죠. 그러다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맛이다. 그래서 네. 그때 이게 합작사가 또 일본 쪽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 교환하고 그래서 탄생한 게 드디어 랍스터. 네. 죄송합니다. 네, 표준어로는 로브스터죠, 로브스터.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래도 좀 이제 방송의 이미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랍스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랍스터를 하실 거면 모든 말을 영어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Really?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연구원님 뭐 네. 요리 잘하세요? 저 요리 못합니다. 아예 하실 줄 아는 거 뭐 라면. 배우고 싶은데 네. 사실은 배우고 싶은데 요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어느 집 가면 여기는 무슨 맛이 뭐 부족하다, 뭐 이건 뭐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맛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뭐라 그래요? 미각이라 그러나요? 절대 미각? 뭐 이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그냥 맛없으면 맛없는 거 딱 그 정도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부장님 옆에서 웃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절대 미각이라도 가지셨나요? 이건 아니고요. 참 맛있을 때죠. 이때가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모든 음식도 맛있고 술도 쫙쫙 들어가고 이렇게 네. 소화도 그 다음날 아주 가뿐하게 일어나고 이럴 때죠. 예. 그렇지 않으세요? 저요? 저도 그런데 네, 부장님 안 그러세요? 이게 만약에 좀 과식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이제 슬림한 몸매 그리고 또 건강식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가꾸는 몸매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자제하고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좀 이렇게 적당히 찾아가서 이런 게 필요하겠죠. 조절입니다. 네, 그렇죠. 부장님이 나이 생각하면은 몸매가 되게 좋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부장님이 그게 아니고요. 술을 못 드세요. 아, 그래요? 술을 못 드세요. 아니, 저는 방송을 할 때마다 이게 네. 술 얘기하셔가지고 되게 잘 드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번에 그 부장님이랑 둘이 남아가지고요. 네. 치킨을 먹고 싶다 해서 치킨을 먹으러 네, 왔었거든요. 오늘 굉장히 폭로 많이 하시네요. 저희 둘이 맥주 500 하나 시켜놓고 2시간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술 그래서 잘 드세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그러셔서. 못해서. 네, 근데 부장님도 술을 못 하셔가지고요. 술을 네.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제 풍류라고 그러죠. 예, 술을 그쵸. 해서 뭐 거의 뭐 한 두 명이 만났는데 소주 어제 3병 먹었네, 4병 먹었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뭐 소주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보다는 그런 자리에서 그래도 철학적인 얘기, 앞에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 안 하셨을 그리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고 네. 지나가는 여자분들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고 뭐 예쁘다,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죠. 참 미래지향적으로 생기셨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래요? 참 공부 참 많이 해보이신 학식이 높으신 분 같다. 이런 얘기들. 그런 걸로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제 주량이 좀 약한 편이신가 봐요. 많이 약하세요? 그리고 네. 먹으면 먹는데요. 이제 보통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그 다음날
숙취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 제 자신이 싫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렇게 막년이라고 하죠. 송년회 그렇죠.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두 분도 이제 회사 다니시니까 분명히 송년회가 많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같이 있습니다. 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밀접한 이제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아니, 같이 데려가고 싶은데 회사 송년회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지인들과의 다른 또 송년회인데 거기 또 여자분들이 좀 몇몇 나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같이 데려가면 또 김우정 연구원은 아무래도 예, 네. 시선이 회피가 되죠. 네. 왜 회피가 되죠? 그쪽에만 꽂히겠죠. 네. 연구원님이 왜 신혼부부시잖아요. 집에 가면 더 예쁜 와이프분이 있는데 아, 부장님 흑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방송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진행을 하면서 방송 용어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잡아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네. 막상 현실과는 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정도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요즘 같이 이제 그 송년회 모임이나 그리고 막년회 어떤 회사 직장 이제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때는 가장 숙취 달래는 혹시 특별한 비법 있으세요? 저요? 저 안주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이구야. 거기까지밖에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아이구야. 네. 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숙취 해소 음료 있잖아요. 네. 그 시장이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 음료가 하나였다면 네.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 물이죠, 물. 그렇게 이제 무슨 헛 무슨 수 그렇죠. 해가지고 네. 나오기도 네. 하고 또 여성을 위한 뭐 레이디표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다양해졌는데 네. 아무래도 뭐 그쪽 관련 회사가 연말에 조금 뭐 재미를 좀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주식 면에서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 봐야 되긴 하겠는데 네. 김은정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숙취를 달래십니까? 숙취요. 네. 뭐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저는 이상하게 우유를 마시고 술을 마시면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 우유를 마시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안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우유 먹고 마시는 게 더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쏠립니다. 네. 우유 맛있죠? 아니, 네. 차라리 우유로 샤워를 하고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우유를 왜 샤워를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까? 피부 미용을 위해서? 네. 아니, 근데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모 회사에서 이제 PPL이라고 그러죠. 간접 광고를 통해서 이번에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네. 드라마 혹시 미생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봤죠. 예. 만화로 봐야죠, 그거는. 아, 그래요. 전 드라마로 이제 워낙 인기 있어서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저번 주에 처음 봤나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아, 그런 것만 보이시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너무 이 몰입감이 아. 더 큰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자마자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아, 불법 다운로드? 아니, 집에 이제 그 IPTV라고 아, 하죠. 그걸 예. 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보면 그 과장님이신가요? 그분이 나오시는데 항상 왜 이제 영업을 가서 이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힘들다 그래서 마시는 음료 그게 그거라면서요. 그래서 그 네. 광고를 통해서 매출이 한 200% 가까이 늘었답니다. 상당히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막상 나온 그러니까 참 회사 얘기 빼고 이런 얘기 하려니까 참 힘든데요. 그 대기업이 만든 회사인데 원래 모 제약회사가 먼저 그걸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 제약회사가 출시를 한 게 먼저 깔렸다가 그걸 보고 이제 카피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둘 다 매출이 늘었다고 그래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은 되게 한박 웃음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종목, 그 종목은 사셔도 됩니다. 아, 지금 사도 될까요? 네, 비수기인데 주가가 이 정도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추천할까요? 주식회사 여행 가자에? 네, 추천해 주세요. 네, 그렇게 뭐 자신 있으시면요. 자신은 항상 넘쳐나긴 하지만 지금 2%가 그런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네, to be 알겠습니다. continued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 좀 시장 얘기도 같이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숨 쉬지 마시고요. 네. 네. 전문가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가 회를 더할수록 네. 그리고 주가 주를 더할수록 이게 뭡니까 시장이 참. 그렇죠.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좀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김우정 연구원께서 그거는 조리 있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조리 없게 얘기해 주세요. 정리하셔야 될 수밖에 없게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 잘 해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딱히 정리가 안 되게 얘기하려니까 어렵긴 한데요. 아니요, 뭐, 말씀하실 수 네. 있을 만큼 해주세요. 제가 뭐 하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네. 부장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네. 뭐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다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유가 관련된 얘기들 분명히 있었고요. 뭐 중국 얘기도 있었고요. 뭐 그리스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나오는 내용들이 그닥 우리 시장에는 좋은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나오는 얘기들도 그랬고 리스크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옵션 만기일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있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도 있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이 그닥 시장에 뭐 좋은 모습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나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 상으로도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좋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주도했던 업종군들이 뭐 게임주들이 좀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죠. 좀 재밌었던 것들은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좀 나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중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중국 원양자원 종목을 봤더니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종목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한 가지 아가방 컴퍼니도 이제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뭐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상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그런 날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특별한 모멘텀 혹은 상승에 대한 조도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겠죠?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잘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부장님은 열심히 적으셨는데 네. 낙서 같긴 한데요. 네, 시장에서- 생각하셨죠? 네. 진짜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많이 오는 날엔 뭐 해야 될까요? 눈이 많이 오는 날엔 눈 구경해야죠. 아, 이 창 넓은 카페에 앉아서 그님을 네, 좋죠. 기다리며, 네, 그님을 기다리면서 홀짝홀짝하는 뭐 이런,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 네, 언제 오나, 그님이 언제 오시려나, 뭐 이런 거죠. 네. 김호정 연구원께서는 이런 눈 오는 날 보통 뭐 하셨습니까? 총각 때는? 총각 때요. 네.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전 여자친구 얘기를 이런 데서 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신혼부부세요. 그렇죠,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깨면 안 돼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냥 맨날 소주만 마셨다. 그리고 네. 그 결혼하실 분만 기다렸었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보통 같이 계셨으면서. 네. 네, 이거 안 나갔죠 방송이. 네, 다행입니다. PD님께서 알아서 잘 정리를 해주실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냥 눈 오다 보니까 그냥 싱숭생숭해져서 저런 생각이 많은데 시장은 뭐 잊으십시오. 한 12월달 들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만 드리는데 시장 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 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 2주 전인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 시장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딱 한 가지 있다. 다른 거 뭐 무슨 유가니 뭐니 이런 것들은 뭐 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유가가 하락하는데 왜 악재냐 이런 얘기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악재를 찾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 뭐 맞아요. 얘기를 다 떠나가지고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은 그렇게 올라갔죠. 뭐 미국 신고가 나오고 중국도 뭐 한 또 6개월 만에 거의 2배, 50% 가까이 지수가 올라가고 뭐 유럽도 신고가 나고 이랬는데 국내 시장은 전혀 안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시장에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간 해외 시장이 빠졌을 때 그럼 과연 국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그럴 때 차라리 우리가 안 갔기 때문에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냐 아니면 그냥 상승은 전혀 반영 못해도 하락은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 저들 체력 이거에 대해서 씁쓸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그런 게 아닐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는데 당연히 그렇게 됐죠. 예, 미국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형님이 꺾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지도 네. 못한 거. 네. 근데 여기서는 물량 우려 때문에 그냥 또 쭉 빠지는 이런 현상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냥 오늘 같은 날이나 특히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는데요.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은 너무 집중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특히 보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쪽으로 짧게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쪽으로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눈이 오면은 눈 구경. 그리고 겨울 되면은 특히 김우정 연구원 같은 경우는 또 여행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따뜻한 나라로 대만으로 가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이 중요한 방송도 빼먹고 방송도 출연 못하는 정도로 네,
예정이시죠? 출연 못한다 네, 예정. 네, 네, 그런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방송 일정도 포기한 채 여행을 간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이거 자기를 위해서 힐링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 건데 네. 그만큼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 드리면 네, 방송의 일정이 네. 그래서 아마 PD님께서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고정 출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느냐. 네, 저 여행 안 네. 갑니다. 저 여행 안 가고요. 그런데 그 저번에 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추워지면 네. 저 여기 어디야? 저 북해도 같은데 가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게 되면은 휴장할 때 가죠. 네. 이게 주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히 이제 방송 있는 날, 이런 중요한 방송 있는 날, 네. 이럴 때 빠지면 안 되죠. 그렇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연말이나 네. 뭐 1월 1일이라든지 네. 이때는 이제 휴장하지 않나요? 그때 분명히 이제 여름에 이제 자기는 여름에 어디 자기, 여행 안 네. 가겠다. 네. 본인께서는 이제 부장님 본인께서는 이런 여름에 여행 안 간다 더 죽겠다 이러시면서 그때 제가 그때 여행 갔다 왔거든요. 저한테 그러셨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장님은 겨울에 이제 따뜻한 데로 가야죠. 가거나 네. 아니면 네. 온천을 가겠다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 가야죠. 여행으로. 네. 가실 갈 건가요? 겁니다. 갈 건데 네. 휴장해야 가죠. 장기 열리는데 가서 괜히 지금 계속 그 디스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장 끝나고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장 끝나고 가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방송을 못한다. 그 정도시겠지. 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워낙 주식을 사랑하고 매매를 좋아하다 보니까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연거님 여행 네. 얘기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대만을 몇 박 갔다 오시는 거예요? 며칠 정도? 3박 4일입니다. 3박 4일. 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가시는 건가요? 목요일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나요? 25일이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25일 날 갑니다. 그럼 금요일은 휴가를 내시고, 그렇죠. 금요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되게 딱 좋게 갔다 오시네요. 3박 4일 아버님 정도면. 생신이셔가지고요. 가족 여행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와이프분하고 둘이만 가는 줄 알았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인 다행입니다. 건가요? 네. 아니 신혼부부시잖아요. 네. 네. 신혼 다행입니다. 부부죠. 네. 근데 아버님 생신이시니까 가야죠. 그 연고님의 아버지. 아니요. 장인어른. 예,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가야죠. 그럼 네 분이서? 네. 가서 아버님께서- 왠지 이렇게 짐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 이 방송을 준비해야죠. 보신다면 아버님께서 네.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다. 연건이 네. 아버지께서. 뭐 생신이시니까 환갑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뭐 또 이제 또 그런 날이 있으면 또 같이 가게 되겠죠.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제주도로 모시고 처갓집은 이제 대만으로 네. 모시고. 그러셨나 봐요. 경험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좀 예. 공평하게 또 안 모시고 갑니다. 네. 요즘에 대만이 좀 가격이 네. 싼 편이지 않나요? 가격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획했던 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가 아버님 생신이시니까 그것도 환갑이시니까 좀 일찍 예약을 하고 뭐 하자 그래서 6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한 개념이 있어서 되게 일찍 하셨네요, 6월 달에. 좀 일찍 준비를 했었고요. 뭐 아버님이 어쨌든 생일도 이 근처시거든요. 12월 달이셔서 뭐 그래서 겸사겸사 의미가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럼 연구님은 이번 겨울에 여행이나 뭐 휴가 계획은 대만 하나만 있으신 그쵸? 거예요? 왜냐하면 뭐 딱히 올해 뭐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그래서 딱히 또 여행을 어디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왠지 그냥 네. 보드 타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죠. 네, 네, 잘 타실 좋아합니다. 것 같아요. 잘은 못하고요. 네, 좋아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운동 같은 걸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는 하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네. 저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이프도 좋아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한번 다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무섭죠. 네, 그래서 스키장을 뭐 갔다 와라고 얘기는 하는데 못 가겠어요.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신혼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가시더라고요. 부장님 전에 무슨 그 묘기 하는 거 옛날에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원년 멤버죠. 네, 보통 보면 못하는 게 없으세요. 김우정 연구원께서 네. 보드게의 샤키로닐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이클 조던이죠. 네. 그 정도입니다. 보드를 그렇게 잘 타세요? 지금은 못 하고요. 지금은 이제 하게 되면은 허리에서 소리 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터닝할 때 이 왼쪽 무릎에서 이제 막 삐거덕삐거덕 소리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젊었을 때, 대학 다녔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황무지였을 때, 그때 첫 보드 타던 이런. 그때 부장님 대학 시절에는 그때 네.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보드복 막 유행시킬 때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추상이 되실 것 같긴 한데. 네, 뭐 40대시니까 아주 깔끔하게. 알 것도 없죠. 정리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네. 네. 더 이상 뭐 진행을 못하게 만들게 그랬었죠. 근데 그게 그래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만약에 보드나 아니면 이제 스노보드나 스키를 좋아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국내에서 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은 스키를 타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가야 되는 차라리 건가요? 그래서 타시는 게 차라리 일본 가서 타시는 게 더 쌀 겁니다. 지금은요. 싸다고요? 네, 더 싸고 아니, 그리고 국내가 그렇게 비싼가요? 비싼 거보다 이제 보통 이제 보통 스노보드나 스키를 탈 때 가장 이제 남자들에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와 이 어떤 그 묘미, 그러니까 약간 좀 전문 용어는 다 빼고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이제 네. 스노보드 같은 경우 타실 줄 아세요 혹시? 네, 보드는 탈 줄 알아요. 아 그러세요? 네. 한 경력 중급자 코스 정도에서 탈 줄 알아요. 중급자면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상급자는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스키장이 시즌이죠. 네. 시즌인데 딱 간다 그러면은 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피해가는 그거만 배우겠다 그러면 차라리 가시는 게 좋죠. 근데 네. 오히려 좀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고 이제 스피드와 이런 것들 다 같이 즐기고 겸비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3일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서 좀 넓은데 좀 사람 없는데 그런 데서 실컷 타고 오는 게 오히려 더 자기한테 네. 좋겠다. 힐링이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거를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에서 한번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앵커님 목이시죠? 네. 제가 그 장소만 정하면 부장님이 이제 알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서치에서. 네, 그래서 아예 카메라를 들고 가서 제가 보드 타는 거 찍고 네, 누가 그다음 찍습니까? 부장님 이걸로 찍어야죠. 이렇게 셀카봉으로요? 네, 자 갑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진짜 찍고. 고수신가 봐요. 타면서 셀카봉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면. 이쪽은 아니면은 저 장비가 방송국에 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다른 그 앞에 이 모자에 달려 있는 거요? 그렇죠. 그런 걸로도 뭐 원하신다면 새로운 컨텐츠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할 용의는 있는데 네. 아마 병원비도 좀 들 겁니다. 병원비요? 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냥 여행 소개할 때 네. 그 어떤 테마로서 준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딱 하나는 캐나다를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예, 캐나다에서 살다 왔던 친구가 네. 그 말 하긴 했는데 네. 캐나다 스키 타러 가기에는 네. 멀고요. 확실히 또 돈도 많이 들고요. 일본을 네. 가더라도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쵸. 것보다. 네. 마치 이 말은 예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우동 먹으러 일본을 가고 뭐 네. 와인을 마시러 프랑스를 간 어떤 분이 나왔던 그분의 어떤 발언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스키 타러 해외 가라 뭐 이런 거. 평소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정도쯤이야. 다 자기네 집에 이제 자가용 그런 근데 것도 있고. 그게 다릅니다.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보통 그 눈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빙질. 빙질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그 어거지로 만든 그래서 이게 한 그 질과 그리고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완전히 그냥 그쵸. 자연적인 눈이죠. 그거에 따라서 엄청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스피드도 다르고요. 그리고 느껴지는 발의 감촉들 이런 것들 네. 다 느끼신다고 한다면 차이가 훨씬 납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 비용 주고라도 거기 네. 가서 하고 오는 게 훨씬 더 진짜 제대로 탔다 생각이 네. 드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수다이긴 한데요. 네. 이제 저희가 뭐 매주 화요일마다 주식회사 여행 가자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부장님께서 좋은 종목으로 좀 수익 많이 내주셔서 이제 뭐 그렇게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그냥 국내 여행 가야 될 것 같고요. 바로 꼬리 내리시네요. 국내 여행 가고요. 네, 네. 조금 이제 흐름이 됐다. 시장이 좀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멀리 가시죠. 그때는 멀리 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럴 장이 아니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네. 앵커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는. 저는 일단 금요일에 이제 녹화하러 와야 되니까 그러세요? 네, 딴 녹화를- 앵커분이 안 오세요? 왜 제가 이제 없으면 아닙니다. 좋겠나요? 혹시나 서운한데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혹시나 또 기대감이요? 제가 없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아니죠. 그냥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도 혹시나 계획은 딱히 없어요. 그냥 네.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죠. 뭐. 맛있는 거면 보통 칠면조? 칠면조요? 아니 네. 칠면조는 네. 글쎄 국내에서 먹을 만한 곳이 이렇게 크게 국내에서 인기 있는 요리가 아니잖아요. 뭐 마트에 가니까 예약 네.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칠면조를요? 24일, 25일 날 이게 예약. 칠면조는 추수감사할 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먹습니다. 원래 즐겨 먹는 고기입니다. 먹으려고 하면 뭐 계속 먹을 수 네. 있죠. 뭐 떡국- 생각날 때마다. 설날에만 먹나요? 아니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이제 미국에서 뭐
왜? 아 그러면 네. 부장님 요리 잘하시니까 네. 그날 만들어서 저희 갖다 주세요. 아, 칠면조를요? 네, 여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좀 여기 좀 놔두고 아. 이제 특집 방송으로. 아, 그래서 이제 뭐 네. 모자도 쓰고. 네, 프로그램 속의 작은 코너에서 네. 뭐 부장님만의 뭐 작은 주방 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 칠면조 좀 잡아주세요. 제가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그 제가 그 칠면조가. 마트에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칠면조 고기가 보통 드셔보셨어요?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좀 질기고 약간의 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김우정 연구원께서 드셔보셨어요? 전 칠면조는 안 먹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근데 칠면조가 보통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닭의 한 3배 정도 되죠, 크기가. 네,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이 칠면조를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리 해보셨어요? 요리는 하는 걸 봤죠. 그 캐나다에서. 또 캐나다에서도 좀 사셨었나 봐요. 좀 한 살림 했었죠.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부장님은 캐면 캐스터 되게 뭐가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이게 날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하나씩 캐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참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인도에 보면은 향신료가 많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향신료가 대표적인 뭐 커리다. 그렇게 되면 커리부터 저희 알고 있는 게 만약에 5가지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인도에? 인도예요? 네. 저가 인도에서 조금 살았었어요. 맞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죠. 한 3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은요, 네. 마살라라고 불리는 네. 그거를 모든 요리에 넣어요. 맞습니다. 마살라. 네. 예. 모든 요리에 다 넣어요. 네. 근데 그게 약간 그 인도만의 향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나오는. 근데 저는 처음에 딱 일주일만 좀 그랬고, 되게 맛있었어요. 그렇죠. 그 한국에서도 팔아요, 마살라. 팝니다. 파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굴소스라고 보게 되면은 혹시 그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가느다란 벽에 이청기라고 써 있는 그 병에 굴소스를 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중국 사람들은 많은 요리를 하죠. 인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향료를 통해서 그 재료의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만 네, 부장님 제가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반사하시는데 오늘 음식 얘기하니까 이제 끊일 줄을 모르시네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아차 이게 너무 갔나 싶어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칠면조 얘기 왜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통 요리를 잘하게 되면 맛있습니다. 칠면조 같은 경우요. 요리해 주세요. 정말로 제가 이 코너 속의 작은 코너에서 마련해 드릴게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삼겹살이나 모자도 굽죠. 삼겹살이나 삼겹살이요? 굽고 거기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녹색 칠면조 얘기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네. 한국의 정서상 삼겹살이 좋죠. 그렇지 않아요? 네, 삼겹살이 좋죠. 네. 네. 아까 송년회 얘기하다 말긴 했는데 송년회다 보니까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삼겹살. 그렇죠? 어제 저희 뭐 지점에서 송년회를 하는데 소고기를 굽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네. 오, 좋은 거 드셨네요. 네. 별로 그렇게 실적이 좋지도 않은 해였고 네. 지점인데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최후의 만찬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 그대로 캡처해서 제가 네. 저희 센터장님한테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희 네, 저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려웠었죠. 올 한 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잊자고 그리고 특히 많이 한 해 동안 뭐 회식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좀 한번 오늘은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주가 바뀌면요 술을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확실히, 네. 이제 일단 소고기를 먼저 먹자 이런 그렇죠. 거죠. 일단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다 먹고 술은 어제 거의 그렇게 많이 안 마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먹는 자리인가요? 오늘은 솔직히 가기 싫습니다. 네. 지인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새로운 후배들 데려온다고 그래서 그 하나의 얼기 이렇게 가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슬프긴 한데요. 네, 그래도 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재밌게 보내세요. 송년회가 사실 송년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의 송년회 때마다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네. 이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다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에 매여 있고 그리고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이제 계속하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봐야지 그러면서 만나는 자리가 그러면서 만나게 네, 되는데 참 네.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 정이 좀 있다. 뭐 정서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연구원님께서는 또 송년회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일단은 이번 주에 저희도 팀 회식을 했거든요. 팀 성년을 했고 뭐 지금 얘기하신 건 좀 다를 거예요. 저희 팀은 맨날 보는 분들인데 뭐 막 끝났다고 이제 하루 뭐 마시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요. 남은 거는 이제 뭐 저의 또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좀 남은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들은 뭐 가족 모임처럼 좀 할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또 회사 또 동기들도 있고요. 뭐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있어서 뭐 잡혀 있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송년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회생활을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송년회라는 게 그렇게 없어요. 저희도 해야죠. 송년회 하셔야죠. 저희요? 네. 네. 이렇게
네, 뭐라고요? 터키. 터키? 터키로 가시죠. 터키로 가서. 칠면조, 네, 칠면조 아. 구워주시겠죠. 성년회 할 때. 네, 터키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케네스 카야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된 어떤 대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녹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시장 얘기를 약간의 좀 네. 진행하면서 워낙 부장님 신나하시길래 제가 시장 얘기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눈 오는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시장 얘기 들으려고 방송 보셨다가 쓸데없는 얘기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까봐 네. 명쾌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 해주시게요? 시장 재미없다. 시장 재미없어서 네. 보기 싫다 이러신 건가요? 그래도 살아있는 종목이 있다. 네. 그거 사실이야. 그거 보시려면은 주식회사 여행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수다를 왜 출연하시는 건지 모르겠긴 했는데요. 자, 그럼 이번 주 이슈로 하나 이야기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땅콩 리턴 다 뉴스 보셨죠? 네, 그렇죠. 네, 땅콩 리턴이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뭐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에서 땅콩 리턴 이렇게 뜨길래 설마 이 땅콩과 관련된 그런 게 일인가? 그래서 리턴했나 했더니 정말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부장님 그 뉴스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김유정 연구원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리 없게 말씀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너저분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뭐 사실 주식하고 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땅콩 리턴 이게 궁금하긴 정말- 했어요. 여기 딱 네. 대한항공이 이제 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워낙 지금 뭐 이 부사장 관련해서 자리도 내놨고 뭐 소환도 되고 이래가지고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뭐 딱히 뭐 회사에 큰 뭐 물론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못하게 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그 경복궁 근처에 호텔 짓는 거였는데 네. 그거 지금 이것 때문에 무산될 것 같고요. 그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네, 그러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네.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허가를 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론조차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거 취소해야 되는 큰일 상황이 났네요. 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롱격이죠. 조롱식으로 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에 대한 이미지도 아무래도 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이용하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네. 승객들이 지금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뭐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난 이제 안 타겠다, 뭐 대한항공 못 타겠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승객들의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사들도 찾아보고 하니까 뭐 오늘 뭐 사과도 했고 뭐 전부 다 물러난다라고도 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 여론을 무마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친다라고 그러면 대한항공에 대한 영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그쵸?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근데- 그렇게 인터뷰한 분들도 있었는데 연건이 보시기에는 안 그럴 것 같나요? 네, 저는 근데 그렇게 크게 이게 뭐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영향이 있겠지만 뭐 주가라든지 뭐 이런 혹시 것들에 이게 대해서는 주가 좀 확인해 보셨나요? 계속 올랐어요. 오늘 아, 빼고. 그래요? 네. 큰 영향 없는 것 같긴 없는 한데. 것 같아요. 사실 땅콩 리턴 이게 나왔던 게 좀 며칠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대한항공이 계속 뭐 있어야 되는데 올랐어요. 오늘 빼고. 그리고 그래요. 뭐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주가랑 상관없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오히려 대한항공을 안 타고 이제는 아시아나항공을 타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어부질이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니까 훈훈하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계속해서 그 사회 공헌 활동처럼 해서 뭐 돈을 뭐 네. 해외에 갔다 오시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동전을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네. 이제 기내 안에서 동전을 받아서 이거를 뭐 이제 기부하는 네, 유니세프에서 하죠. 뭐 그런 것들을 아시아나에서 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그런 내용도 나왔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 났을 때 그 승무원들 네. 네,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아시아나항공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다 위로를 해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행동들이 이번 땅콩 리턴과 어떻게 보면 오늘 다시 대비되는 옛날 일이 다시 이제 부각되는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부장님이 또 네. 그럼 정리를 더 깔끔하게 해주시겠어요? 또 낙사하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매번 체크하시네요. 네. 그림을 크게 그리시니까 아니면 보여요. 그럼 다음은 이제 작게들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뭐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 뭐 땅콩만한 게 네. 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증권 방송을 댓글인가요? 보시던 증권 방송을 보시던 어떤 네. 손님이 고개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다가 이런 땅콩만한 게 그런 짓을 뭐 했다 뭐 이런 했다고? 그럼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뭐 속이 시원했다라는 쪽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CEO 리스크죠. 어떤 회사가 CEO가 무슨 사회적인 파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을 저질렀을 때 과연 이게 주가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네.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CEO 리스크를 통해서 과연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CEO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매수 기회입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예, 근데 이번 기회는 뭐 얘기하셨듯이 뭐 아시아나를 탄다, 뭐 대한항공 뭐 안 탄다,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대한항공이 사람들이 안 타서 가격이 내려간다. 대한항공 타야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탈 것 같아요. 네, 저도 탈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가 항공권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특판 세일, 네, 이미지를 실추시킨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럴 수 해주신다 그러면은 타야죠. 그거는 경제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냥 뭐 지금 나오는 거는 참 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인간의 자질이라든가 뭐 금숟갈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건 뭐 다 치우겠습니다. 근데 CEO 리스크 차원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의 주가나 실적에 대해서 영향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없다라고 보고 이제 유가가 정점을 어디서 찍느냐. 그거와 항공주의 네. 지금 움직이는 변화 요것만 일단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주가 땅콩 영향은 리턴이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혹시 땅콩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예, 마카디아인가요? 예, 그게 뭐 매출이 마카다니아인가? 마카다니아. 예. 그 되게 맛있더라고요. 원래 그 이렇게 좀 약간 느끼하죠. 좀 그 식물성 기름이 이렇게 입에 쫙 네, 남으면서 고소해요. 입맛의 차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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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이런 주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관련돼서 그렇다고 뭐 중소형 업체가 만약에 작은 자본금 뭐 몇십억짜리 회사가 횡령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다.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별 이제 사회적 무리와 같은 어떤 이런 쪽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회복력이 좀 더 빠릅니다. 이상입니다. 회복력이 빠르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 땅콩 관련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주가 관련해서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두 분 의견이 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저 땅콩 거리니까 땅콩 먹고 싶네요. 맥주 한 잔에 땅콩이라도 까먹어야 되나? 네. 닮으셨어요. 저 땅콩 이거 땅콩색이죠? 오늘 피넛색. 공교롭게도. 대응하시는 게 많이 달라지셨네요. 왜요? 김민수 부장님이 예전에 하실 때 좀 당황하시고 이러고 같았는데 이제는 네, 어. 대응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 하는 그래요? 거죠. 너는 그래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죠. 네,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주식해서 여행 가서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편해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 떠들다 보니까 이제 방송 시간이 거의 말미가 됐는데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좀 시장 얘기 그래도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근데 보통 이쯤 되면은 항상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음 아직 주 힘이 그래도 되는 한마디 뭐 이런 거. 힘이 되는 한마디는 네. 잠시 후에. 잠시 아직 남았습니까? 네, 잠시 후에. 그 정도 말미는 아니시군요, 지금. 네, 완전 이제 끝은 아닌데요. 네. 자, 마지막 주제가 뭐였냐면요. 배당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네.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저희가 칠면조 얘기를 끝낼 수는 없잖아요. 자, 배당 얘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배당 지금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배당 관련주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벌써 미리 한번 그 주가 자체도 많이 올랐고요. 뭐 지금 와서 이제 12월 달 이제 한 2주 남은 것 같은데 고배당 관련 네. 종목들이 그렇게 세게 뭐 움직일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리 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당에 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벌써 뭐 7월 달, 8월 달부터 매수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조금은 뭐 다소 딱히 늦었다고 하시는 거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배당 관련해서 네. 뭐 겪으셨던 어떤 일화 같은 거 있으세요? 일화요? 네. 배당이요? 네. 지금 돌리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배당이요. 이런 질문을 왜 나한테 시키나 이런 분위기죠. 네, 지금. 이런 거 닮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예, 네. 네. 배당, 네. 이런 거 없나 봅니다. 예. 네. 배당 투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배당 관심 있죠. 왜냐면 저도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할 수 없이 갖고 있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배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얼마나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사히 그거라도 받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김우정 연구원께서 배당 얘기를 했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카지노에서 받는 배당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일화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는 또 쑥 빠지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김민수 부장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넌 또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 들리죠 또. 네, 부장님 사례예요. 네. 근데 배당은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 투자는 지금 늦었습니다. 예,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뭐 2주 동안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 동안에 주가보다는 배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받게 되면 고배당을 챙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배당주는 고배당주는 항상 배당락이 끝나는 27일이죠. 이번 올해도 그렇게 되면 네. 만약에 이 회사가 배당을 5,000원짜리인데 200원을 준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만약에 장이 안 좋았을 때 200원은 고사하고 그 이하로 더 빠져버립니다. 배당락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배당 노렸다가 오히려 단기 고점에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이런 현상. 예, 그래서 항상 배당 투자는 고배당을 주기 때문에 시세가 모여서 그 배당 이상으로 시세가 나온다. 그럼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근데 그거에 아닌 배당을 보고 계속 갖고 있어서 그 배당 받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걸로 배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네. 좀 여유 있는 현금 한 10억을 10억 정도는 여유 있잖아요. 그냥 항상 갖고 있는. 그렇죠. 뭐 겨울이면 다들 캐나다로 스키 타러 가고 뭐. 그렇죠. 그냥 네. 칠면조 이거 그냥 브런치로 네. 먹고. 땅콩 리턴 필요 없이 뭐 전용기 타면 되는 거고 뭐. 이제 네. 잘하시네요. 완전히 이제 앵커 자리를 완전히 굳히셨네요. 네. 네. 근데 이런 무슨 얘기 하나 말았죠? 제가 왜 이런 농담으로 자질을 인정받아야 되는지 약간 씁쓸하긴 한데. 얘기하시면서도 참 어이가 없으시죠? 네. 근데 아니, 계속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올해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안 팔면 되지 뭐. 그래서 내년에 또 올라가서 또 배당씩 나오고 그래서 배당을 꼬박꼬박 타는 이런 쪽의 입장으로 중장기보다는 이제 장기죠. 예,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은 배당 메리트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항상 배당 투자보다도 더 신경을 쓸 게 올해 실적이 어땠고 그럼 이 실적 가지고 내년에 시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적이 갖춰졌는데 이 실적을 받을 만한 종목들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힘이 되는 한마디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일단 너무 늦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셨는데 아까 연구원님이 뭐 살 거였으면 7, 8월에 샀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부장님 보시기에도 뭐 살 거였으면 7, 8월쯤에 사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7, 8월에 사셨으면 지금 한 마이너스 30%? 언제쯤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은 하나의 주가의 메리트의 요인입니다. 메리트의 요인이고 그걸 통해서 항상 수급이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같이 붙어서 그걸 겨냥해서 주가가 이렇게 쭉 움직이는 모습들을 같이 확인하는 게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탄탄한 기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메리트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진 시장과 아닌 시장의 또 차이겠죠. 그러면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연초에는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주가가 안 좋았다가 이제 하반기를 쓰면서 설설 올라가서 이제 배당 메리트 때문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연초에 또 안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식으로 쭉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이제 주가의 패턴이겠죠. 근데 한숨이 나옵니다. 네, 오늘 한숨 그렇습니다. 많이 쉬시네요. 네, 시장 얘기만 나오면은 아까 일단 요리 얘기하실 때는 눈이 막힘 반짝반짝 없으시더니 네. 차라리 요리가 낫죠 지금은요. 네, 요리하면서 시장의 시름을 잊고 그리고 뭔가 또 집중할 수 있는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한마디씩 더 해주세요. 힘이 되는 한마디 연구원님부터 해주세요. 힘이 되는 한마디요. 1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게 가장 힘이 되는 한마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씁쓸하네요. 슬프네요. 왜 슬픈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12월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저도 모르게 싱숭생숭하다라고 그러나요? 그냥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이 썩 분위기는 정말 따뜻한 느낌도 나고 뭔가 그렇긴 하지만 집에 있는 트리도 보면서 뭐 따뜻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싱숭생숭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내년이 되면 1월 달이 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느끼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2, 3주 동안 어떻게 보면 잘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면 1월 달은 더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자체적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다 했습니다. 예, 그래도 다시 해주세요. 네, 1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월달 가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뭐라고요? 하락하신다. 시장이 새롭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네. 도움 이런 주셔야죠, 얘기, 준비할 이런 얘기가 아니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네. 종목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말이네요. 네, 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아까 얘기 드리려다가 타이밍을 보다가 놓쳤는데 네. 제일모직 공모할 때 보면은 자금이 30조 몰렸죠. 네, 30조면은 말이 30조지.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돈 없다. 예, 좀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와도 돈 되겠다 싶으면 30조 몰립니다. 그런 식으로 있는 돈, 쌈짓돈까지 다 털어다가 주식 공모주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시장에 어떤 모멘텀만 생겨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딱 확인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은 더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그게 언제일까요? 내년? 네, 내년이랍니다. 유코님께서 내년이라고 하니까 예,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맞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지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할 때 그거 나가지 않나요? 뭐 투자는 뭐 개인 투자자의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항상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해놓고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투자는 저 본인의 이상하게 몰아가시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참 다양한 지식들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 얘기도 했고요. 또 요리 얘기도 했고 또 겨울에 어디 여행 가면 좋을지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눠본 것 같은데요. 자, 거리마다 참 트리도 많고요. 캐롤도 많이 들리고 또 이제 서울 주변으로 눈도 많이 와서 겨울 한층 깊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좀 연말 아무래도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기간이니까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분들과 송년회 하시면서 연말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더 풍성하고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